혹시 요즘 길거리나 마트, 식당에서 조금은 낯선 장치를 본 적 있으신가요? 작고 깔끔한 전자기기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물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충전기처럼 생겼거나 그냥 카드 단말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장치, 무심코 가까이 다가가거나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생각지도 못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ATM이나 카드 단말기에 작은 카드 복제 장치를 몰래 설치해 카드 정보를 빼가는 범죄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장치를 스키머라고 부르는데 겉으로 보기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속을 수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 식당 테이블, 심지어는 셀프 주유소까지 생활 속 익숙한 장소에 이런 장치가 살짝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눈길만 줬다고 피해가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장치에 카드를 직접 꽂거나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그 순간 개인정보가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런 장치는 정보를 몰래 복제해 이후 다른 곳에서 결제를 시도하거나 신분을 도용하는 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이게 뭐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촉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범죄 수법이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건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NFC나 블루투스 자동 연결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특정 장치 근처에 휴대폰을 올려두면 자동으로 연결되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킹이 아주 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NFC나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켜져 있으면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미리 꺼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분은 마트 푸드코트에서 식사 도중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었는데 며칠 후 이상한 결제 알림이 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해킹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근처 테이블 아래서 NFC 리더기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어요. 물론 확인된 범죄 사례는 아니었지만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죠. 더 무서운 건 주스제킹이라는 방식이에요. 충전이 필요한 사람을 노려 공공장소에 USB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USB 포트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씹는 수법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바 있어요. 특히 공항, 버스터미널, 카페 등 공공장소의 충전기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부터 외출하실 때는 공공충전기보다는 본인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이런 장치를 봤을 때 이거 뭐지? 싶은 마음이 들면 먼저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의심이 든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경찰도 이런 상황에서는 촬영 후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장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절대 손대지 마세요. 낯선 장치나 누군가 일부러 설치한 듯한 물건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 그리고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접 만지거나 기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NFC나 USB 연결이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낯선 케이블이나 포트에 꽂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두 번째, NFC와 블루투스 기능은 외출 시 꺼두세요. 이 기능은 편리하긴 하지만 자동 연결이 돼버리면 악성기기와 통신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갑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
카드와 폰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해요. 세 번째, 공공충전기는 사용을 자제하세요. 공항이나 병원,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된 무료 충전기가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충전만 되는 줄 알았던 단자가 실은 정보를 훔치는 통로일 수도 있어요. 주스제킹이라는 이 수법은 이미 경찰과 정보보안기관이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제 후에는 반드시 문자 알림을 확인하세요. 결제를 했는데 그 이후 이상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결제 직후에 오는 문자를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기 이상한 장치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카드 정지, 그리고 이체 차단 요청을 하시고 은행 콜센터와 경찰서에 동시에 연락해 주세요. 금감원을 통한 피해 복구 절차도 은행 직원이나 가족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감원에서도 어르신 전용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해요. 어려우시면 가까운 가족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같이 사는 가족, 자주 통화하는 친구, 함께 시장 가는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 주세요. 요즘 이런 수법이 있대요. 조심하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미 가족을 지키는 보안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생각보다 현실적인 위협이었죠? 요즘은 길거리든 마트든 우리 일상 공간에서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첫째, 낯선 장치는 절대 손대지 않기. 둘째, NFC와 블루투스 기능은 외출 시 꺼두기. 셋째, 공공충전기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본인 보조 배터리를 활용하기. 넷째, 결제 후에는 문자 알림 꼭 확인하기. 다섯째,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사진 촬영 후 신고하기. 그리고 마지막,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카드 정지와 이체 차단부터 먼저 하기. 이 몇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와 자산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 부디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꼭 한번 알려드려 주세요. 요즘 이런 수법이 있대요. 조심하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미 가족을 지키는 보안 전문가가 된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이런 정보가 널리 퍼질수록 피해도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거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택배 사기, 전화 피싱처럼 또 다른 일상 속 위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구독해 두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